이른바 추석 밥상 민심에 본인의 이름 한번 올려보려는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및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까지 걸고 넘어졌는데 최근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의 행태와 함께 좌파들의 파렴치함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것과 참 많이 비교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사태라는 말입니다. 이 사태라는 말은 주로 부정적인 사건에 쓰이는데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정치사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태를 꼽으라면 단연 조국 사태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사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의 말이나 태도를 보면 극명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와 우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추석 연휴 밥상에 어떤 식으로든 본인 이름을 올리고 싶었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조국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데없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과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 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수사 필요성이 시급한 사안 4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계인을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라고 했고요. 이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최상명 사망사고 외압폭로 의혹을 거론하면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박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차명주식 의혹을 두고도 조국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조국은 마지막으로 조국 장관과 그 자녀를 수사하듯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을 수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쓴 글에 본인을 등장시키는 화법, 참 이건 또 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 결국 글의 요지는 나도 이만큼 당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니네도 그래야 한다, 이겁니다. 언뜻 보면 공정과 형평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비춰지나 전형적인 논개 작전, 바짓가랑이 잡고 물고 늘어지기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글 말미에 조국은 최소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며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는 완전 개소리라고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두고 완전 개소리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조국 이 사람도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히 많은 우파 성향의 국민들이 조국을 말할 때 좌파의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재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재명의 얘기를 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자, 아마 박 대통령 지지자분들께서는 탄핵 때나 지금이나 직접 받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경제 공통제란 희한한 논리 때문에 탄핵이 됐고 감옥에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정말 팩트이죠. 실제 박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추석 전 공개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소위 국정농단 사태와 2016년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 과정의 불법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 씨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으며 들으니까 재단 실무진의 면접도 보고 운영에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종합하자면 박 대통령 자신에게 일어났던 거의 모든 부분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한 부분과 원통한 심정이 그간 많았겠냐마는 그 모든 것을 억누르면서 국민께 먼저 사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인터뷰가 언론에 공개된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최후 진술에서 도지사가 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좌파와 우파의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재명의 최측근들은 분명 사익을 취했습니다. 이게 이재명을 위한 것인지 혹은 이재명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는지는 보강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테지만, 현재 이재명의 최측근들은 거의 모두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법원에 억지 논리가 있었고 탄핵이라는 광풍이 불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또 법리적으로는 측근이 사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감옥에 간 논리대로라면 이재명도 박 대통령과 비슷한 길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이재명은 국민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검찰의 부당한 수사, 검찰 독재 정권 이런 말을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을 관리 못한 저의 책임이라고 말한 박 대통령과는 달리 측근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나오면 이재명은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무관합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이러한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로 신세를 조질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재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또 마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기라도 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뻔뻔함이 바로 좌파와 우파의 극명한 차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언급해드린 조국의 경우에도 좌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죄 추정이고 뭐고 조국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국이 국민께 보여야 할 모습은 당연히 자숙과 반성,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조국과 이재명 부류들에게 자숙과 반성은 딴 세상 얘기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